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공천 개입 파문을 놓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를 공개적으로 했죠.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대검찰청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수사팀에 수사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 2명 이상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취재기자한테도 확인하니까 4명 언급도 되고 일단 2명 이상이라고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사검사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는 것과 같은 규모다. 그만큼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물론 최초에는 이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창원지검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니까 이걸 형사 4부로 옮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더 확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야당이 보기에는 결국에는 이 수사팀의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저희는 이 수사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게 되느냐, 네. 아니면 국민에게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될 것이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수사 내용을 앞으로 더 지켜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검사는 사실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연 이게 대통령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요, 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를 차례로 최근에 하나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명태균 씨는 추가 녹취는 없을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의 주장에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제보 없고 더 이상 녹취 없다고 한 거는 용산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를 더 이상 하진 않을 테니까 나 이제 수사도 앞두고 있고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거 보이지 않냐. 나 좀 구해줘. 나 추가적으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거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 명태균 씨가 과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뭐 자료가 있다 없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진짜 자료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폐기 처분한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옮겨둔 건지 언론마다 지금 추측이 다 다릅니다. 명태균 씨는 민주당의 녹취 공개에도 연일하지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불태웠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내가 구속이 된다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지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뭐 네. 수사팀도 보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진척이 뭔가 좀 더딘 것 아니냐라고 지적받았던 수사들도 하나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뭐 명태균 씨와 연관성을 부인하거나 뭐 대통령께서는 뭐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박하게 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선긋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본인이 행사했던 영향력과는 별개로 이게 감정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나는 분명 대통령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받았고 그동안 대통령과 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해왔는데 여기서 결국 나만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 쓰는 형국이 되게 되면 본인만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도 아마 좀 난감했을 것이 명태균 씨가 점점 더 좀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 네. 뭐 다 공개해버리겠다. 그리고 뭐 2,000장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또 없앤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용산을 향해서 모종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 자체가 증거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다가 뭐 많다고 했다가 이런 반응들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도 대응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이런 기조로 가다 보면 대통령실의 해명이 명태균 씨로 하여금 다시 반박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본인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실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을 해주신 건데 근데 최근까지의 명태균 씨의 이 행태와 말 내용을 보면 맞는 것도 뭐 있지만 명확하게 틀린 사실도 굉장히 많아요. 즉 신빙성에 의심이 좀 가는 인물 아닙니까?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국민들께서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나 들어봤습니까? 여기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후보이던 당시에 우리 당의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 데리고 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 당시에 당연히 믿겠죠. 믿을 만한 사람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왔습니다. 자, 이거 자체가 죄가 됩니까? 잘못이 됩니까? 속인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속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속일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구나를 인지하고 대통령으로 임명된 시기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교신하지 않았다. 이 사람과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명태균 씨가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나 이런 지금 위기 상황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다라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언론 플레이를 해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누가 손을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대한민국 검찰이 마치 대통령을 통하면은 검찰 수사조차도 조작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 검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네. 검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한동훈 대표도 역시 이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당연히 또 법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에서 이 명명백백하게 이 잘잘못을 가리자 이런 취지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